간단히 3기호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3기 5개 서약을 하니라고 합장을 하고 제 소리를 듣고 따라서 3기 5개 서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차 운전해서 직장 가서 일하고 땀 흘리면서 금강까지 올라왔어요. 무엇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생활 하잖아요. 그죠? 몸이 움직인다. 몸이 움직이고 눈이 보고 귀가 듣고 혀가 말하는 건가요? 그럼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진 사람은 조금 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혀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지금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거야? 거기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 지금 이게 실제로 뭔지 실감을 해야지. 예전에 잠깐 살펴봤다시피 이러면 장갑이 움직이는 건가요? 장갑이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장갑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장갑이 움직이는 거 아닌 이유는 얘는 못 움직이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살이 움직인 건가요? 살도 떼내면 움직이나요? 아, 살이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 뼈가 움직인 건가요? 뼈가 움직이면, 뼈가 부러지면 뼈가 파닥파닥 움직이나요? 뭐가 움직이는 거야? 혀가 말하는 거야? 혀가 막 지 스스로 말하는 거야? 뭐가 말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이 있고 거기 해답이 있어가지고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평상시에. 근데 우린 정작 아니 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눈이 보고 있지? 귀가 듣지? 라고 이렇게 몸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손이 움직이느냐. 여기 오고 살았더라 했어요. 정말로 갑자기 숨이 끊인 사람은 똑같이 눈알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는데 못 듣고 손이 있는데 못 흔들어요.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건지 이거 직접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능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능히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작용, 이렇게 여실하게 아는 걸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거라. 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하든 여기에 이 마음은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지라 이렇게 볼 때 이걸 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는 걸 눈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듣는 작용하는 걸 귀라 이름하는 거라고. 거기에 보는 작용에 눈알이 도움이 되고 듣는 작용에 귀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귀가 약하신 분이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리면 보청기가 듣는 게 아니잖아. 와 같이 이렇게 능히 보고 듣고 이렇게 아는 이렇게 여실하게 아는 작용하는 걸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린 평생 이렇게 자기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건만 정작 이 마음의 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어가지고 괜한 괴로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유식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겁니다. 좋아요. 오늘 제3장 유식무경을 논증하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인식의 두 가지 요인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금 시간 살펴볼 내용이 좀 많아서 교재는 각자 읽어왔나? 이때 같이 읽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없냐? 좋아요.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인식의 두 가지 요인, 식의 전변. 일반적으로 인식 행위는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오직 인식이 있을 뿐이라면 이 두 가지 요인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은 오직 인식이 변현한 바에 의거하여 가명으로 시설하는 것이다. 즉 인식 자체가 오랜 분별의 훔순력에 의해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인 듯이 전변하자 이에 의거하여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라는 가명을 시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 자체를 떠나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꿈꾸는 식이 꿈꾸는 힘 때문에 갖가지 경계인 듯이 나타나면 이를 허망하게 분별하여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은 오직 인식이 변현한 바일 뿐 따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경전에 이르기를 다 읽었는데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경전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분별하는 바와 같은 외부 경계는 실제로 없다. 다만 분별하는 습기가 마음을 요란하기 때문에 외부 경계인 듯이 변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봅시다. 책 안 봐도 되니까. 본인들 세지능 살아있죠? 본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아는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을 못합니다. 그죠?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끊임없는 이렇게 인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분이 보통 무언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한다 할 때는 이렇게 인식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있고 인식되는 것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인식하는 것을 안, 입이, 설시,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 하고 인식되는 것을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기억 같은 것으로서 나누었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여겼더랬어요. 근데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 라고 하였으니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다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보는 건 자기 마음이고 보이는 것은 바깥 대상이라 여기며 이게 듣는 건 자시 듣는 마음이고 들리는 건 마음 밖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근데 유식에서는 오직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고 해서 보이는 형상과 들리는 소리가 인식 밖의 것이 아니라 인식이 형상인 듯이 형상으로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송광사에 있을 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담임법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여름이라도 정말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치는 한여름에 매미가 귀를 때리듯이 쨍쨍 맴맴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걔들이랑 같이 인솔에 가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향나무의 향이 머리가 시원해질 정도로 향긋한 향기가 퍼져지고 걔들이랑 같이 준비해놓은 맛있는 수박에 짭조름하게 간이 된 감자를 먹으면서 이거는 애들이 찬방 더위 속에서 찬방찬방 물장구를 치고 이거는 봉사로 오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녁에 캠프파이어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중에 유독 이쁜 선생님이 계시기에 유심히 봤더니 가수 황보가 참석하는 거였고 아니 저 사람은 아주 크리스찬이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름불교학교에 왔지라고 이해하는데 정신이 드니 제 방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꿈에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는 꿈을 꾼 거야. 근데 분명히 저는 꿈속에서 정말로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있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치는 떼약빛 한여름을 보고 아주 귀를 때릴지 맴맴매 우는 매매 소리를 듣고 머리가 상쾌해질 정도의 향기를 맡고 와 오늘 수박 맛있다라고 맛도 느끼고 더워하기도 하고 시원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여실하게 지금 보이는 형상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고 냄새를 맡았지만 지금 이렇게 꿈꾸는 마음이 실제로 하늘인 듯이 햇살인 듯이 매미 소리인 듯이 나타난 바야지 꿈속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꿈꾸는 것도 마음이고 온갖 보이고 들리고 이식되는 것들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였습니다. 그죠? 꿈속은 정말로 오직 마음일 뿐 마음밖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계 유심소연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라는 말이 꿈속 세계는 여실하게 적용이 되네. 꿈속 세계는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이 지은 바이다 라는 얘기가 꿈속 세계는 다 적용이 되네. 마음이 생하니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는 말도 꿈속 세계는 완전 100% 적용이 되네. 현실도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유식은 꿈속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오직 인식일 뿐 인식 밖의 경계가 아니다. 우리가 인식 밖의 경계인 듯 한 것이 사실은 다 인식이 경계인 듯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식의 삶이니까 그동안 우리 이렇게 볼 때 보는 건 눈이고 보이는 건 바깥 형상이며 들을 때 듣는 건 귀이고 들리는 건 인식 밖의 소리인 양 여겼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먼저 색성향 유추법부터 좋아요. 아까 좋아. 지난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조금만 더 살펴보죠. 너희 점심에 뭐 먹었어? 어? 점심에 절에서 김치랑 밥이랑 먹었어? 그죠? 물에 씻은 김치랑 먹었어. 지금 점심에 뭐 먹었지라고 하니까 훅 떠올라요.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치? 마음이 있으니까 떠올리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훅 점심에 뭐 먹었지라고 떠올리는데, 씻은 김치 모습이 떠오르네. 씻은 김치 이 영상은 지금 이렇게 떠올리는 마음이
나타난 바죠. 이와 같이 색, 성, 향, 미, 촉, 법, 생각에 대해서 생각의 대상은 확실히 생각해서 떠올라진 영상은 떠올리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떠올려진 것도 마음입니다. 그지? 그죠? 도대체 뭐 먹었지라고 이게 떠오른 것도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고 떠올려지는 것도 마음이에요. 갑자기 답답해 할 때는 답답한 줄 아는 것도 마음이고 답답하고 나타난 것도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요.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얘가 마음은 이와 같이 아는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지는 거라고. 답답해로 나타난 거라고 얘가. 마치 물이 물결로 나타나듯이 이 마음이 온갖 인식으로 나타나는데 인식은 이와 같이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알아지는 것이 둘이 아니게 있다고. 뭐 먹었지? 김치 먹었네? 답답해. 등이 가렵다. 이게 있으니까 가려운 줄 알잖아요. 가렵다고 나타난 거잖아, 여기에. 혀는 맛을 보기도 하지만 말도 해. 이렇게 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게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아야, 어여, 오요 말로 나타나고 있잖아. 마음이 이렇게 말로 나타나는 거라고. 마음이 기억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느낌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있네. 이 무슨 냄새야? 나타나고 있다고. 마음이 이런 소리로 나타나고 있잖아. 오, 요, 우, 유, 으, 이. 분명히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는 작용하고 있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온갖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있으니까 기억도 떠올리고 얘가 나타난 거잖아요. 기억은 그지? 얘가 뭐 먹었지? 씻은 김치 먹었네. 답답해. 가렵다. 이건가 저건가? 아야 어여?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얘가. 꿈꾸는 마음이 훅 꿈속 세계로 나타나지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 꿈꾸는 마음 밖에 꿈속 세계가 어디 있겠어요? 얘가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거지. 푸른 하늘로 매미 소리로 수박으로 달다로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지금 이게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이 광경이 펼쳐져 있지. 이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게 인식하는 것인데, 인식에는, 마음은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는 대상도 같이 가지고 둘이 아니라고, 인식과 인식 대상은. 지난 시간 그죠? 말하는 것에는, 말하는 것과 말은 둘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곳에 말이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는 곳에 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와 같이. 답답하는 곳에 답답함이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다 하는 곳에 편안함이 있지 둘이 아니라고. 느끼는 자와 느낌은 둘이 아니라고. 뭐 먹었지? 김치 먹었네 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자랑 떠올려진 건 둘이 아니라고. 근데 중생은 이와 같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끊임없는 삶이 이렇게 인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인식이 일어나고 있건만 인식을 우리 중생은 나누어서 보는 건 여기 있고 보이는 건 저기 있다 여기고 듣는 건 여기 있고 들리는 건 저기 있다 여기고 말하는 건 여기 있고 말은 저기 있다 여기고 느끼는 건 여기 있고 느낌은 저기 있다 여기고 떠올리는 건 여기 있고 떠올려진 건 저기 있다고 여기고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아는 건 인식자인 자신이고 인식되는 건 인식자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꿈속에서도 우리 꿈꿀 때는 분명히 보이고 들리는 것이, 보고 듣는 건 나고 보이고 듣는 것은 대상인 것은 여겼습니다. 그죠? 근데 깨고 나면 그냥 다 마음이야. 물론 깨고 나도 그냥 꿈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었고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마음을 분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꿈이었네라고 막 그냥 치부해버리지. 근데 분명히 살펴보니 꿈은 분명히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데 둘인 것처럼. 근데 마음이 이렇게 보고 듣는 작용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었었어. 현실도 그와 같다고. 당장 여기서 우리는 그죠? 이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보는 건 나하고 보이는 건 대상인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듣는 건 나하고 소리는 여기 있는데 라고 답답해 할 때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데 라고 여실하게 이렇게 인식자와 인식 대상이 별개 있냐 분별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 때문에 꿈속에서 이렇게 대상인 것처럼 둘인 것처럼 나누었던 거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흔히들 보통 이렇게 인식기관, 인식대상이라고 이름한 흔히들 눈과 색이라고 이름한 이게 보면 이렇게 눈과 색이 있어가지고 눈이 색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흔히들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여기 있어가지고 눈과 색의 접촉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유식에서는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에 경계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럼 인식하는 건 마음이라는 거 인정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인식 대상이 어떻게 성립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한 덩어리 인식을 괜히 둘인 듯이 나누어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인식기관이라 할 만한 것이 따로 있고 이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맞지? 한 손에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이름을 세운 것 뿐이지 실제로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별개가 있는 게 아니듯이 얘는 둘이 아니잖아요. 그지? 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둘이 아닌 것처럼 눈과 색이라고 두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지 개별적인 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오직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인 듯이 변형하는 바에 대해서 두 이름을 세우는 것이지 개별적인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좋아. 식의 자기인식. 일반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탁 분별이니 상상을 통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을 그려서 분별하는 것이다. 이때의 대상은 외계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상하는 마음에 나타난 행상일 뿐이다. 따라서 개탁 분별은 상상하는 인식에 나타난 행상을 분별하는 것이니 곧 식의 자기인식이다. 둘째는 수념 분별이니 기억을 통해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을 떠올려서 분별하는 것이다. 이때의 대상은 외계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는 마음에 나타나는 행상일 뿐이다. 따라서 수념 분별도 기억하는 인식에 나타난 행상을 분별하는 것이니 곧 식의 자기인식이다. 셋째는 자성 분별이니 지각을 통해 지금 현존한 대상을 그대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때의 대상은 외계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각하는 마음에 나타난 행상일 뿐이다. 따라서 자성 분별도 지각하는 인식에 나타난 행상을 분별하는 것이니 곧 식의 자기인식이다. 이상과 같이 오직 인식이 있을 뿐이니 인식 밖의 대상 경계는 없다. 즉 한 덩어리의 인식이 있을 뿐인데 무시 이래로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는 훈습력 때문에 인식 자체가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인 듯이 변현한 것이다 하고 있어요. 좋아.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일, 현재의, 미래의. 예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봅시다. 먼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훅 상상해가지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과거의 일을 점심에 절에서 기도하고
씻은 김치랑 밥을 먹었네? 라고 이렇게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지금 현행하는 일을 보고 들어서 인식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걸 아직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상상으로 떠올려가지고 분별하는 걸 개탁 분별이라 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인식하는 걸 수년 분별이라 하고, 현행하는 상황을 분별하는 걸 자선 분별이라고 해. 이 세 가지 분별이 다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펴봅시다. 먼저 개탁 분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떠올려서 기억하다.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을 작성을 해서,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서, 내가 한번 그동안 모험심이 부족해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과감히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에 황경산에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지금 상상으로, 그죠? 황경산 산에 올라가서 약간 널찍한 평지에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쥐고 뒤에 패러글라이딩 펼쳐놓고 때마침 바람이 부네. 바람을 타고 지금 달려간다. 달려가자. 정상에서 점프 했더니 바람을 타고 훅 날아가. 지금 상상하면 그려집니다. 그죠?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고서 와 하늘을 난다 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한 번도 경험하지 한 적이 없는 상황을 훅 그려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지금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영상은 자기 마음이죠. 묘하게도 마음이 이렇게 여실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네. 그죠? 개탁 분별은 확실히 그지. 상상해서 그리는 건 마음이 이렇게 훅 떠올리는, 마음이 떠올려진 경계를 분별하는 거니까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식의 자기 인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일찍 경험한 적이 없는 경계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계니까 당연히 마음이 그려낸 경계를 분별하는 거니까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지? 미래의 일이거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인식하는 건 자기 마음이 그린, 자기 마음을 스스로 분별하는 거야. 좋아요. 과거의 일을. 아까 점심에 뭐 먹었지? 씻은 김치에 약간 햇김치 같은 거, 새로 담근 김치도 나왔네 라고 떠올려서 그려져요. 이 또한 그 갓김치 맛있었지라고 이렇게 분별하여 알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분별되는 바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경계로 나타나는 거니까, 과거의 기억을 분별해서 아는 건 마음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그린 경계에 따라서 좋은 경계 그리면서 좋은 기억 그리면서 웃을 수도 있고, 싫었던 그리면서 찡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를 웃게 하는 것도 자기가 그린 마음의 그림이고, 자기를 찡그리게 하는 것도 자기가 마음에 그린 그림에 자기가 찡그리는 겁니다. 그죠? 마치 악몽 꾸는 것도, 악몽 꾸면서 불안에 떠는 것도 자기가 그린 불안한 경계를 그려서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고, 꿈꾸면서 낄낄거리는 것 또한 자기가 그린 환의 경계를, 아까 개탁 분별이 그지?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그린 그림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미래의 일에 대한 상상을 아는 것 또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 또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현재 갑자기 막 답답하면 답답해. 이건 답답함을 인식을 해. 마음을 인식하는 거죠. 그죠? 답답함은 당연히. 아까 말한 등이 베기니까 따갑다. 따갑다라고 지금 마음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목말라.
목마르다. 목마르다로 나타난 거잖아, 얘가. 마음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 또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잖아. 이거. 이게 내 마음인가요? 마음이 나타난 바에? 답답함이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가렵다 마음이 나타난 바 인식하는 거야? 이건 지금 지금 보이는 색상은 마음이 나타난 바에?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그죠? 유식에서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어떻다? 인식되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건 무슨 색깔이다? 빨갛게 인식되고 있다. 개에게는 회색으로 인식되고 있다. 빨간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건강함 올라오는 길은 불안한 길이다, 편안한 길이다? 인식되는 길이다. 불안하게 인식되다가 지금 편안하게 인식이 되네. 불안한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고 어떻게 인식되느냐고 있는 거라고요. 뽕짝이 예전에는 아이고 영 지루하고 하여튼 이제는 심금을 울리는 소리로 인식이 돼. 인연 따라서 인식이 되는 걸 드러나는 거라고요. 모든 대상은 다 인식되는 걸로 있으니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인식에 있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꿈속의 경계는 다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고 들리고 뿐만 아니라 현실도 미래에 대한 미래 상상의 경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떠올려 가지고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하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 또한 이렇게 인식되는 걸로 있다. 근데 중생의 치명적인 착각을 유발하는 건 중생은 몸이 철떡같이 나라고 여기고 몸이 본다라고 여기니까 눈알이 본다고 여기니까 눈알은 여기 있고 보이는 건 저기 있고 귀는 여기 있고 소리는 여기 있어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의 중생의 기존의 신념이 착각인 줄 알아야 돼.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집착이다. 내가 듣는 데라고 이렇게. 몸을 나라 여기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인식의 유형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과거에 경험했던 걸 떠올려서 인식을 하거나 미래의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가지고 인식을 하거나 지금 현행하는 경계를 지각해서 인식하는 영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분명히 여실하게 그랬었지라 분명히 알고 느끼지만 마음이 기억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상상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림을 상상으로 마음은 아는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것으로 늘어나요. 분명히 마음이 김치로 나타났어요. 답답해로 나타나요. 가렵다로 나타나. 무슨 냄새로 나타난다고. 목마르다로 나타난다고. 마음이 나다. 조금 전에 천수경을 했습니다. 그죠? 천수경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사바 혼마니 반매우. 여기는 한 물건도 없는데 온갖 것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나타난 바지. 여가 그대로 마음이라고. 답답함이 마음이듯이 살 것 같다가 마음이듯이 춥다가 마음이라고. 온갖 육진 경기가 그대로 다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 이게 여기 이제 그나마 오랫동안 그냥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게 이런 얘기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게 조금 쉽게 와닿아들여져야 충분히 그렇구나 하고 실감해봤던 부분도 있으니까 쉽게 수긍이 되지만
이제 갓 오신 분들은 여기 좀 기존의 신념과는 너무 낯서니까 뭔가 뭐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훅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는 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걸 믿어라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 또한 제 말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살아가는 삶을 직접 참고해서 직접 이걸 실감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실감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좋아. 세 번째, 유식음을 논증하다.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모든 분별은 식의 자기인식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만일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이 없다면 비록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 또 만일 인식 자체에 인식되는 측면이 없다면 비록 인식이 있더라도 낱낱 인식의 특수성이 없으므로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 인식 자체에 이미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분별은 식의 자기인식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뭔가 인식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인식, 듣는, 냄새 맡는, 느끼고 생각하는 6가지 유형의 인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점심에 뭐 먹었지? 김치 먹었네라고 이렇게 인식할 때 분명히 점심에 김치 먹었네라고 이렇게 인식할 때 이렇게 떠올려서 인식하는 것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또 인식하는 측면 모든 인식은 이렇게 김치 먹었네 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답답해 할 때 또한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듣는 측면과 들는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측면과 보는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이렇게 온갖 인식 자체 모든 우리는 지금 인식되고 있잖아. 그지? 보이고 있고 들리고 인식이 있잖아. 인식되고 있잖아. 인식 자체에 이와 같이 이렇게 보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 듣는 측면과 들리는 측면이 둘이 아니게 같이 있다고. 인식 자체 이와 같이 둘이 없으면 이걸 부득이 둘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자꾸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으니까 둘이 별개냐 여기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둘이 아니다. 하나의 인식에 두 측면이 다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인식하는 측면, 인식 측면이 함께 있지 않으면 인식이 성립이 안 돼. 인식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인식이 성립되겠으며 인식하는 측면인데 어떻게 인식이 성립되겠어요? 오히려 둘이 같이 한 덩어리 있을 때 인식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요. 모든 인식은. 이 보는 것도 이렇게 보는 게 없으면 어떻게 인식되겠으며 색상이 없으면 어떻게 인식되겠어요? 여기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이 있잖아. 여기에도 듣는 거랑 들리는 게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둘이 아니라고. 인식 자체 이와 같이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둘이 아니게 있기 때문에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모든 인식은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직 마음이 있을 뿐 아는 것도 마음이고 지금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기존에 어떻다 우리는 마음은 이렇게 주관 의식이라고 말해가지고 아는 것만 마음이고 알아지는 것은 마음 밖의 경계인 양 여겼잖아. 극단적으로 답답해 할 때도 어떻게? 답답한 줄 아는 건 마음이고 답답함을 느낀대. 어떻게 답답함이 마음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미친 거지. 근데 그동안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대. 답답함을 느끼기 싫대. 편안함을 느끼고 싶대. 아는 건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한대. 어떻게 마음 밖에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답답함을 요즘 느끼고 답답함 느끼기 싫은데 또다시 돌아가 버려.
이게 제 말을 들은 얘기고 본인이 실제적인 삶의 습관이나 이렇게 인식의 습관은 요즘 내가 좀 되게 답답하지. 빨리 답답함 떨쳐버리고 싶어. 좀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데라고 이렇게. 그런 식의 이렇게 둘이 아닌 걸 둘인 양 여기고 집착하는 걸 여기서 변개 소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봅시다. 제법에 대한 이해. 유식행자가 제법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개 소집성이니 허망한 분별의 관점이다. 둘째는 의타기성이니 연기의 관점이다. 셋째는 원성실성이니 견성의 관점이다. 변개 소집성은 이것과 저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사물들을 분별하지만 이 분별된 것들이 자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변개 소집성은 인식 자체를 허망하게 분별하여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실제하는 인식자와 실제하는 인식 대상이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개 소집성은 허망한 분별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니 중생의 입장에서는 있는 듯 하지만 부처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다. 봅시다. 그죠? 이 뒷부분에서 먼저 뒷부분 먼저 봅시다. 뒷부분.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은 사승마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뱀을 보고서 놀라 두려워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뱀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밧줄이었고 그 밧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다만 삼실이 꼬여서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이와 같이 중생이 실화와 실법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인식의 두 측면이고 그 인식의 두 측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마음일 뿐이다. 즉 모든 존재는 마음밖에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마음에 나타난 상념일 뿐이고 그 상념은 오직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고 하고 있어요. 좋아. 이 비유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밧줄이 버려져 있는 밧줄이 꼬여져 있죠. 뱀이다! 라고 여겨가지고 불안에 떨다가 구름이 훅 가시고 달이 드러나서 밝게 비추자 에이 뱀이 아니었네. 괜히 불안에 떨었네. 밧줄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밧줄을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시작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뭐야? 밧줄이에요. 현상적으로 밧줄이 있는데 이걸 잘못 봐가지고 뱀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였고 이 밧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삼실이 이렇게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것이구나라고 조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해서 뱀이 있다고 착각한 것과 같이 지금 잘못 착각해가지고 집착하는 걸 변개 소집성이라 하고 지금 이게 삼실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온갖 인연들이 얽혀서 있는 연계해서 있는 측면을 의타기선언하며 이 얽힌 현상을 더 잘 들여다보면 오직 성품이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그 성품적인 측면으로 조망한 것을 원성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구분하자면 변개 소집 아까 말한 답답해할 때 어떻다? 답답함을 느끼는 내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인식되는 답답함이 별개로 있다고 여겨가지고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기 착각하는 둘이 아닌 걸 둘로 나누어서 개별적인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변개 소집성이고 이것이 중생의 입장이에요. 의타기성은 이게 둘이 아니었네. 둘이 아닌 한 덩어리의 인식의 두 측면을 괜히 둘인 것처럼 착각한 거였구나. 이게 둘이 아니었구나. 그냥 인연 때문에 답답해라고 나타나는 것뿐이구나 라고 조망하는 것이 의타기성이며 이건 연계의 관점이고 이거는 성문의 입장이라 할 수 있어요. 성문이나 연각같이 삶의 현상적인 부분을 보고 연계 있구나라는 걸 조망한 측면이에요. 원성실성은 어떻다? 답답하게 아까는 의타기성 입장에는 답답해 나타났다가 인연이 바뀌니까 이제 답답함이 사라지고 이제 편안함이 졌네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답답함이 되었다가 편안함이 되었다 끊임없이 인연 따라 달라지는 차별된 모습만을 바라보고 차별상만 보지
뭐 이것을 내가 실제가 있고 답답함이 따로 있다라고 둘을 나누지는 않지만 인연 따라서 답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편안해졌네라고 이렇게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 있지 이것이 오직 성품이 이게 답답해 나타났다가 편안하게 나타났다라고 오직 실제는 이것뿐이다. 이것이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다라는 걸 보지 못한 측면이었어요. 비로소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이게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임을 실감하는 거예요. 좋아, 지금 이게 뭐가 있어요? 장삼이 있어요? 그 삼실이 장상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죠? 와 같이.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원성실상 입장이 이게 불보살이에요. 부처님 입장인 거야. 깨달으신 부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부처는 모든 걸 다 삼실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밧줄을 봐야 현상적으로 밧줄이 있지 저기 삼실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밧줄로만 있다가 아니라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걸 보는 거야. 아까 성문은 성문의 중생은 변개 소집으로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기고 수준이고 성문은 답답하라는 인연이 되니까 답답하라는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구나라는 거였고 여기까지만 조망이 되는 거였고 부처는 이게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아서 견성한 측면과 인연이 드러난 성상을 함께 조망이 되는 거야. 성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성품만 보고 있으면 그는 이상한 성품이 어떻게 보여? 성품이 상으로 드러나 있음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와 같이. 좋아. 그래. 중생 입장은 이제 실감이 되죠. 우리 중생 입장이니까. 답답해. 내가 요즘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빨리 답답함 떨쳐버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라고 이렇게 인식자가 있고 인식 대상이 별개로 있느냐. 그래서 이건 빨리 떨쳐버리고 저거를 빨리 누리고 싶냐. 여기는 낱낱 온갖 모양의 이름 딱지 붙이고는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가지고는 빨리 불안함이 나타나면 빨리 떨쳐버리고 어디 가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편안함을 막 구하는 식의 나도 있고 낱낱 법들이 있다고 여기는 착각해서 온갖 것을 집착하는 마음 상태가 변개 소집이고 혼망 분별의 입장이며 중생 입장이었어요. 이어서 의타기성은 분별의 연으로 생긴 것이니 의타기성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함께 연기한 것임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의타기성은 연기하여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니 현상으로는 있으나 성품으로는 없는 것이다. 의타기성은 분별의 연으로 생긴 것이다. 일단 부처님께서 연기에 있다는 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둘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존재한다 여기고 있으니까 눈이 색이 각각 존재하고 여기고 있으니까 야 눈과 색은 서로 의타하여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지 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중생이 분별하고 있으니까 이 분별로 말미암아서 의타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인식자와 인식대상, 그지? 나랑 느낌, 불편함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둘이 아니야. 의타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리고는 의타기성은 인연 따라, 그죠? 답답함이 없다가도 인연이 되면 좀 답답해 되었다가 상황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면 이제는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온갖 답답함, 편안함, 즐거움, 불안함 등 인연 따라서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당장 이 주먹이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자체가 있는 건 아니죠. 이 허망하게 잠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답답함이 현상적으로는 있어요. 하지만 답답함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아는데 아르마리가 없다. 답답해라고 아는데 답답함이 없어. 세상 어디 답답함이 없는데 인연이 되면 답답해라고 또 알아. 마음은 아는데 아르마리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안다고 했잖아. 신령스럽게 아는데 공적해. 답답해라고 알지만 답답해라고 알 만한 것이 없다고요. 와 같이 어쨌든 일단 아까 말하는 것처럼 뱀이다고 보는 사람이 갑자기 실뿐이라고 알 수는 없어요. 아이 뱀 없네. 괜히 밧줄을 뱀이라 착각했네라고 현상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밧줄을 먼저 리얼하게 봐야 돼. 지금 당장 뱀 있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잘 조망을 해야 돼. 그리고는 현상을 더 자세히 보면 잠깐 밧줄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실제는 이거가 실제할 뿐이라는 걸 조망하게 되듯이 일단 먼저 답답해. 좀 답답하지? 라고 이렇게 내가 답답하면 여기다는 신념이 사무치게 있으니까 그냥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답답할 만한 것도 없다. 인연따라 아직 답답해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여기에 잠깐 나타나는 인연따라서 온갖 다양한 인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 하나도 느끼는 자라고 할 만한 것도 느낌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따로 있지 않구나. 오직 인연따라서 리얼하게 이렇게 온갖 다양한 삶이 다양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걸 실감해야 돼. 일단 그렇게만 되어도 삶이 훨씬 좀 수월하고 가벼워요. 애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막 쫓지도 아니하고 떨쳐버리고 애쓸 쓰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내가 있으니까 막 구하고 뭐가 있다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고 뭐가 있다니까 내가 떨쳐버리려고 막 애를 쓰는 식의 삶을 살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인연 따라 감응할 뿐이라는 것만 삶이 돼도 훨씬 삶이 수월하죠. 그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현상을 보니까 그래도 불안한 것보다는 좀 편안한 게 낫는데 내가 뭐 느낀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낫는데 이것보다 이게 좀 낫는데라고 여기는 식의 차별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또 우열을 애증의 마음이 또 발동이 될 수 있어. 인연 따라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차별된 모습만 보고 평등함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성품을 봐야지. 그죠? 아직까지는 물론 인연 따라 리얼한 마음 상태가 나타나야. 그동안은 이것이 실체인 양 여긴 것에 비해서는 실체시했던 것이 착각인지 허망한 착각인 줄 알아서 이제 실체는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인연 따라 리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죠?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습만이 있는 것뿐이구나라고 현재까지는 조망이 돼야. 그런데 더 온전히 조망이 되면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게 실감이 된다고. 밧줄이 실제가 아니라 삼실이 실제인 것처럼 실제는 이것이다라는 것이 한번 실감이 되어야지. 이게 인연 따라서 답답해라는 모습이 나타난 거였고 이제 좀 편안하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돼서 이것이 실제임을 와닿아야지. 모양은 진짜 허망한 것이고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도 다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확연해져 가지고 비로소 모양을 구하지 않은 마음이 완전히 쉬게 돼요. 이걸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봅시다. 원성실성. 원성실성은 능소에 대한 모든 분별을 여인 것이다. 즉 능소의 이중적 분별 가운데 거친 능소 분별인 변개 소집성을 여인 것이 의탁이성이며 미세한 능소 분별인 의탁이성마저 여인 것이 원성실성이다. 원성실성은 실화와 실법이 허망한 분별에 의한 망상일 뿐이듯이 연기한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도 역시 무자성하여 공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거친 능소 분별인 변개 소집성을 여이면 아공이 드러나고 미세한 분별인 의탁이성을 여이면 법공이 드러나니 이러한 두 가지 공으로서 드러난 제법의 실성인 진여가 곧 원성실성이다. 따라서 원성실성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없는 듯하지만 부처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다. 라고 보죠. 본인들이
우리는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아요. 본인이 살던 몸도 막 습관적으로 몸이 흘러가듯이 마음도 자신이 흘러가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늘 분별하고 분별된 것이 있느냐.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데라고 여실하게 이렇게 분별된 마음 습관으로 살아요. 그런데 삶을 온전히 삶을 정말로 진솔하게 삶을 온전히 기존의 생각을 잠깐 쉬고 삶 자체를 온전히 귀히 여기면서 삶을 온전히 실감을 하면 할수록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 바로 볼수록 그냥 인연 따라 다양한 인식이 나타날 뿐이구나 라고 조망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되는 것은 대상이냐 여기는 습관이 있었어. 오늘 살펴봤다시피 마음은 아는, 떠올리는 것인가 동시에 떠올려지는 것이고, 마음은 답답해라고 느끼는 것이 동시에 이렇게 답답함이고, 이렇게 마음이 온갖 경계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마음 자체가 원래 물 자체가 물결로 나타나듯이 이 마음이 온갖 인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온갖 인식에는 다 이렇게 인식 대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마음이 꿈속에 온갖 인식 대상으로 나타나듯이 일상사에서도 온갖 인식 대상으로 답답함, 온갖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와 같이, 그래서 무엇이 실제한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실제인지를 온전히 실감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이 형상을 보고 귀가 소리 듣는다고 여겼었는데 아니다라는 거. 물질이 어떻게 보고 듣고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이 보는 거면 눈 뜨고 죽은 사람도 봐야 돼요. 똑같이 조금도 다를 바 똑같이 있으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안경이 보는 것이 아니지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고. 안경이 도움을 주는 것이 때문에 눈알이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이렇게 무엇이 보는지 여기에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걸 마음이라고. 이걸 마음에 6가지 이름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고. 이 보는 걸 눈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는 게 마음이라고. 와 같이 여기에 좀 관심이 가고 실감해 보면, 그죠? 오직 이렇게 보고 듣고 함이 있는 거다. 여기 볼 때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답답해 이렇게 느끼고 뭐 했지라고 이렇게 알고 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변계 소집을 달고 있다.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식이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함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였고, 이 다양한 그죠?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그지? 답답함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있으니까 아야 어여 오요로 나타나는 거야. 그지? 이게 있는 거야. 얘가 아로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이년따라 아로 나타나. 여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답답해. 아싸. 다양하게 나타나. 얘가 나타나는 거라고. 실제로는 얘가 있을 뿐이라고.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함으로 나타난 거니까 얘가. 먼저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것이 착각인지 한번 실감이 돼야 되고, 그랬더니 답답함은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실감이 되고 나서는 이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더 깊이 온전히 실감해 보면 답답함으로 잠깐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게 실감이 돼. 오직 이것이 있을 뿐. 그런데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인식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이걸 직접. 그죠? 이런 식의 삶으로 조망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이론적이고 너무 어려운 말들이잖아. 말만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지?
직접 이 삶을 온전히 잘 설명해 잘 드러낸 말이니까 말에만 머무르면 의미가 없고 손가락에 머무르는 의미가 없듯이 달을 봐야 되듯이 이 말들이 잘 가리킨 삶을 온전히 실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